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이관욱입니다. 요즘 뭐 시장이 아주 좋아질 분위기 같죠. 예, 네. 근데 또 과열 또 너무 단기적으로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과열 냄새가 또 서서히 풍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좋아지고 뭐 네. 이제 뭐 새 정부에 대한 희망도 있고 그래서 정책적인 뭐 주식도 좀 가고 그래서 장이 좀 확실히 봄날이 오지 않나 이렇게 실제로 날씨는 여름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서서히 여름으로 바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주식시장은 봄바람이 계속 불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단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뭐 매수율이라든지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32포인트 2,600억대 확실히 이제 안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드디어 뭐 4,700억 들어오고 오늘 뭐 기관도 5천억 들어오고 이래서 뭐 우리 새 정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으면 5,000포인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가망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죠. 네. 뭐 외국인들이 불확실성만 제거된다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배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시장은 일단 목표치까지는 어느 정도 근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과열 신호도 뜨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포인트,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고점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약 한 180포인트 정도 남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또 변곡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이게 시장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무리하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막 나는 더 길게 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뭐 지지가 잘 되면 그때 돼서 매수 타이밍을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은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수익 조금 챙기는 식으로 분할로 이렇게 그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갖다가 가지고 아직까지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뭐 또렷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기 때문에 다음번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추가 배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갖다가 판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식을 실제로 이제 실제로 돈을 벌려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순식간에 낚아채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세월이 막 한 10년 이렇게 흘러도 개인 투자자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주식 공부를 잘 안 해서 우리가 뭐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정상적으로 대기업 취직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뭐 10년 이상 거의 12년 또 이렇게 거쳐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금방 이제 핸드폰으로 사고 파니까 그거 시세만 보고 이거 주식을 한다고 착각해서 사고 팔고 이것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얼마 전에 4월달에 막 무역 분쟁이 한참 있을 때 테슬라가 $230 막 이렇게 오고 그랬을 때 488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240 이하에서 사놓고 있으면 더블이 보장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테슬라 기업이 하는 섹터 그 사업부지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240 이하에서는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말고는 그냥 다 경기 민감 다 손절해서 그냥 테슬라만 딱 들어가도 거의 바로 회복되거든요. 모든 계좌가. 근데 이게 이제 결단력인데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향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시향이 갑자기 4월 달까지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0조를 팔았습니다. 거래소만 하더라도 코스피하고
이 10조를 팔았는데 지금 5월 달 들어서 2조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고 있는 거죠, 수급에. 그래서 지금 환율도 강세로 이제 환율까지 강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사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대웅주를 사니까 또 지수가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금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본에서 2012년도 정도에 아베 정부가 들어서서 헬로콥터 돈 풀 때 끝없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런데 일본의 국채 95%를 일본 국민이 갖고 있으니까 외환 이익이 올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엔화도 안전자산이고. 그래서 돈을 워낙 많이 푸니까 그냥 쫓겨났습니다. 아베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또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주식들이 막 20배, 10년 동안 20배, 30배, 40배 이렇게 소니는 40배 올라와 있고 도쿄 일렉트릭도 20배씩 올라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밑에서 바닥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주는 외국인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그렇죠. 은행이 뭐 KB은행 75%가 외국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5% 정도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을 외국인이 지금 장악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먼저 나이가 드시고 잘 모르신 분들은 밸류업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좋은 주식을 좀 사놓고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름장에 강세가 올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자기 계좌를 보고 이제 재빌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진단을 들어가 해주시죠 뭐. 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기어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에스코넥 873원에 30% 비중이시네요. 1,000원에 매수하셨다, 1,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에스코넥이 이제 그 휴대폰 부품 관련주입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데, 매출액이 이제 2,91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는 조금 작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40억 정도 나왔네요. 그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4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은 271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자, 에스코넥 한번 볼게요. 에스코넥이 이쪽에서 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죠, 그죠? 여기서 제가 이게 어중간하게 그 주가가 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제가 밑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그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정이 쉽지가 않고 이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죠. 그죠? 그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가권에서 일단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매수는 들어왔는데 큰 물량이 들어왔느냐. 일단 제가 보니까 그 큰 물량들이 조금씩 저가권에서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봉이 보시게 되면 여기 구름이 상당히 두껍죠, 여기가. 그죠?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원까지 가려면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구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뚫고 들어가면은 그 1,000원까지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분위기는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상승 분위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또 세력들이 물량을 더 모아서 끄집어 올릴 것이냐. 저는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분위기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좀 작네요. 그죠? 85,000주. 뭐 거래량이 좀 작은데 지금 거래량도 거의 바닥 수준이네요. 그죠? 예. 거래량도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 중요하다. 시간 싸움이 중요한데 좌측에 보니까 여기 그 830원대하고 여기 보니까 930원대. 그러니까 830원에서 930원 이 정도 자리에 여기 솔직히 이야기해서 930원은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쓰이거든요. 여기는 별거 아닌데 여기가 문제예요. 830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걸 갖다가 매수가 이상을 탁 그 매도를 하시려면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작은 거래량으로 돌파할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할 것 같다면 이 물량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 830원대 구간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 돌파하고 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작은 거래량으로 돌파하고 간다라면은 어떤 강한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거래량 터뜨리면서 간다는 건 물량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일단 보유하시고 나중에 한번 830원대 돌파할 때 그때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가지고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반드시 물량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다시 밑에서 물량을 받든지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은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토닥토닥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익 실현 중입니다. 시현 중이죠. 코리아 스키터 9,520원 7%입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낙폭 가대주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겁나지 않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또 주식 언제 올라가겠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그 많이 빠진 주식 시세를 잘 올라가려면 업황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 섹터가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재성장, 다시 성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35,000에서 뭐 8,000원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많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그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또한 가그만큼 더 이상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것은 업황 성장률도 마찬가지지만 20% 이상 성장을 해야만 고성장주로 해서 주식이 잘 가거든요. 그런데 개인 기업도만 20% 이하로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은 끝없이 빠져요. 성장했던 주식들이. 그래서 또한 이제 그리고 이 종목을 살 때 항상 여러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코리아 스키트가 뭐를 해서 돈을 벌고 회사 기업의 임직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산업이 그 성장 산업인지 보고 지금 도태되고 있는 산업인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이 동종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누군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주식을 사지 비중을 조금씩 7%씩 5%씩 10%씩 요 건드려보고 저거 건드려보면 세월만 갑니다. 그래서 늘 조금 한 10% 20% 난 거 다 팔아먹고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종목 10개 거면 10개 쪽쪽 다. 그리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코리아 스키터예요. 저는 코리아 스키터를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이나 대덕전자를 사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덕전자예요. 그럼 코리아 스키터 대덕전자 이소페타시스입니다. 그럼 이소페타시스도 그렇고 전부 다 PCB 업체죠. 기판을 만든 회사예요. 우리 전자제품 들어가면 이렇게 기판 끼고 계죠. 다 기판 만든, 그럼 조그만 거 큰 거 다 있잖아요. 뭐 플렉시블 기판도 있고. 자, 그러면 기판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최고를 해야 되고 지금의 기판은 그냥 단층 한 층으로 해서 기판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나 뭐 아니면 일단 1차 전지 그래 들어가는데 지금은 메모리도 층을 쌓아서 가는 거잖아요. 저 HBM. 그러니까 기판도 층을 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술을 갖고. 그게 이소페타시스예요. 그러면 자 PCB 업체를 산다면 왜 다른 거 다 놓쳐두고 왜 나만 1등주가 있는데 꼴등주로 가서 사가지고 기웃거려서 많이 해서 먹겠다니까 이미 진 게임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먹었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잠깐 좋아졌어. 운이 좋은 거예요. 많이 빠져서 하면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은 거죠. 보시면 9,000원대 샀으니 뭐 잘 산 것도 있어요. 만약 여기 샀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20% 올랐잖아요. 20% 올랐으니까 돈은 벌려지 20% 올랐어요. 20% 올라서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목표가 제시할 거예요. 13,000원. 그러면 한 20% 올랐으니까 35% 이렇게 수익이 나겠네. 40% 났다 쳐요. 그러면 40% 수익 나는데 내 계좌는 비중이 7%입니다. 그러면 40% 나는데 7%면 47, 28, 2.8% 내 계좌에 기여를 합니다. 1억이면 280만 원 버는 거예요. 요거 700만이 사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의미 없고 그래서 주식을 가장 좋은 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걸 같은 날짜 여기서 샀어요. 만약에 4월 초순에 여기 가격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매물이 이 12,700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표가로 이렇게 12,000원 드립니다. 그 목표가 12,000까지 갈 걸로 보여요. 장도 좋아지고 전부 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항 때 가기 전이니까 12,500원이네요. 그래서 12,500원까지는 갑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한 프로 10% 들어가요. 그때 파시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판 회사를 PCB업체 이런 거 사고 싶으면 대덕전자도 지금 안 가잖아요. 잠깐 바닥이니까 13,000에 샀다. 여기 샀으면 이것도 13,000이니까 지금 15,000원 왔으니까 한 20% 올랐네요. 그죠? 15%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보세요. 이소페타시스를 샀어요. 여기서 똑같이 23,000원 샀는데 지금 43,000 50% 올랐잖아요. 뭐가 많이 올랐죠? 오른 개념이 아니라 이 주식은 이소페타시스는 MLB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면 10만 원대는 가는 주식이에요. 여기서 2022년도 기준 5,000원짜리 이렇게 10배 왔어요. 5만 원.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정받아 2만 원이니까 여기서 5배는 기본 가니까 10만 원대는 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게 영업이익의 현재 기준으로 이소페타시스는 3조 1,000억 2,000억인데 실제로는 2년 뒤에 컨센서스를 보니까 2년 뒤에는 27년도에 2,500억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면 지금 3조 2,000억이니까 13배 정도 되네 영업이익이. 그런데 코리아스키트는 보시면 뭐 내년도 961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영업이 961억 나온다고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600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2.5배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저평가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실적이 불투명하잖아요. 애널리스트가 한 게 저는 이거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적자 봤잖아요. 23년도 24년. 업황이 이게 고성장한 업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이 올해 5% 내년에 5%밖에 성장 못. 이 주식은 아예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치주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 매출의 마진이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거죠. 업황에 따라서. 저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하면 이 정도 제가 금방 이렇게 설명했듯이 요 정도는 분석하고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장기적 월봉분 몇 가지밖에 안 돼. 12,000원. 35,000원이니까 빠지면 35,000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4년도 여름에 전부 다 2차전지 양극재부터 해가지고 버스콜진 LG하기 저 위에서 70% 빠지니까 많이 빠졌다고 유튜브가 다 사잖아요. 사람들이. 업황이 개선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것은 많이 보지 말고 지금 다행히 4월 초에 샀으면 지금 다 이익의 모든 주식은 그러면 올라가 팔고 앞으로는 제가 설명했듯이 그 섹터에서 최고 좋은 거 미래에도 보장되는 실적이 보장되는 그런 걸로 가는 게 가격이 높아도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것은 12,000 코리아스크는 12,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고의 세상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엔젤 로보틱 28,500원 15% 매수하셨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저는 제가 판단할 때 AI 관련 그러니까 AI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하고 로봇하고 이거 성장성을 이제 같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 로봇도 결국에는 같이 성장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로봇이라든지 AI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상장한 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차트를 보니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졌다 잠시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지금 이제 그 저점 잡고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신규주들이 조금 신규주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박살 납니다. 건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 신규주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냥 잘 올라갑니다. 신규주들이. 그러니까 시장 강세일 때 신규주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위에 매물 세력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세력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물이 없어가지고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지금은 시장이 뭐 마냥 좋다고만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셔도 되고요.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마음고생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마음고생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위에서 고점에서 빠질 때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없이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거래량 없이 빠진 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지냐면은 시장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시장 때문에. 어떤 여기 엔젤 로보틱스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패대기를 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니까 올라갈 때 어때요? 시장이 반등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의 이슈를 타면은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가거든요. 이제 지금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거래량도 아직까지 덜 터졌고요. 지금 뭐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오늘 거래량이 잠깐 일자별 주가를 한번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이제 27만 주잖아요.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서 서서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서서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단 말이야. 점진적으로. 그죠? 외국인들도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려면은 여기서 빵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해가지고 여기 구름대를 싹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름대를 한번 돌파를 했다가 여기가 먹구름이잖아요. 그죠? 한번 돌파했다가 이렇게 싹 밀려버리거든요. 그게 보통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냐면은 올라오는 기준이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요. 요 정도 선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9만 5천 원에서 한 31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앞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여기서 매수하셔가 마음고생을 했지만 지금 구간은 괜찮다. 보유 관점으로. 그 거래량만 좀 붙어주면은 좌측에 보십시오. 여기 거래량 터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들. 이 올라가면서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거래량들이 전부 다 매물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는 올라갈 때 거래량 안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의미가 다 다르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여기 걸릴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29,500원에서 31,000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보유를 하시면서 움직이는데 여기 29,500원에서 31,000원 이 자리 돌파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이 자리를 돌파를 해도 수익 챙기는 구간을 찾으셔야 되고 돌파를 못해도 수익 챙기는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돌파했다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밑으로 밀립니다. 아시겠죠? 그냥 주구장창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 종목이 조금 기다리시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로봇주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강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강하게 움직이면은 여기 구름대를 한번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구름대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9,500원에서 31,000원을 돌파를 하더라도 수익 챙기는 구간을 찾으셔야 되고 돌파를 못해도 수익 챙기는 구간을 찾으셔야 된다. 왜? 돌파했다가 한번 밀립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숑님께서 LS 12만원에 7% 단기 중기 매도가 궁금하면 되는데, 일단, LS는 뭐 전선회사고, 뭐 변압계사, 밑에 자회사가 좋고, 지주사죠. 그런데, 지금 수익 중에, 20% 수익 중이죠, 지금. 그러면, 비중이 7% 샀어요. 대형주를 사면, 지배중 7% 사시면 돈 하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 사서 10배 먹으면 내 계좌 기여 수익 70%는 수익이 되지만 100%도 거의 못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억 가지고 700만 사서 100% 먹어봤자 700만 원 기여되니까 정말 주식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도 평생 개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괜찮고 딱 되면 그냥 7% 살 게 아니라 20%는 최소 20%는 사야 되죠. 대형주니까. 대형주가 실적도 잘 나고 우량주인데 그러면 20%나 비중을 30% 사서 따박 먹고 30%나 먹고 나오면 30% 먹으면 계좌가 10%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12만에 샀으니까 주식은 잘 사셨습니다.
주식을 12만 정도 샀으니까 지금 여기 정도에 샀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밑에서 8만 원대에서 50% 올라온 상태 등락을 계속 하다가 여기 지금 올라온 상태니까 여기서 샀다면 매수 시점에 잘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주봉 차트로 보면 12만 원 정확히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10만 원 초반에 왔을 때 11만 이렇게 10만 원 초반에 만약에 비중을 10% 샀다면 지금 요 12만 때는 비중을 20%는 아니면 다 진로도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 실적도 잘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잘 나오는 거죠. 지금 그동안 수주를 보면.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19만 원 고점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60% 빠졌잖아요. 60% 빠져서 올라오면 50% 기본 오니까 50% 왔다 다시 조정받으면 이게 다시 올라간 거에 60% 빠지면 다시 올라가면 이게 고점에서 30%대까지 빠진 걸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20만 30%면 14만 1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만 원 일단 올라오는 거예요. 주식은.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 형성 원리를 공부해서 아시도 되는지 모르더라도 그건 단순히 보더라도 비중을 물리더라도 이 초대형 시가총 1조 이상을 사는 주식들인데 1조 이상 시가총 가는 중대형주를 사면 비중은 일단 최소 비중은 10%를 가셔요. 10%. 그리고 나서 이익이 났을 때 안정 추세 가면 10% 더 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 사면 전체 5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5종목 이내로 사셔야 돼요. 저는 100억도 한 종목 삽니다. 예를 들어서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00억 살 수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 별로 없거든 한 종목을. 그럼 미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작년에 3, 4월 달에 150대 200달러 할 때는 500달러 무조건 가니까 테슬라는 그러면 다 100억, 500억씩, 1000억씩 사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확신이 있도록 공부하고 비중을 실으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호송 세월이 돼요. 나는 수익이 나서 20% 났으니까 좋아해도 또 이거 팔면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럼 장이 같이 다 올라왔으면 같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다른 거 금방 샀어요. 또 금방 먹으려고. 그럼 그거 깨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보시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뭐 그냥 가지고 보유하는 기자네요.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가는 거 1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돌파한지 여부만 확인 남았어요. 돌파하면 가는 거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 지금 만약에 영업이익 10배를 본다면 이게 지금보다 더블은 가야 돼요. 한 30만 원 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 19만인가 28만 정도 가야 정도 됩니다. 실적 앞으로도 뭐 괜찮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가는데 이번에 가면 17만 원 가서 추세가 잘 나오면 가일권 들어가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일권 들어가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돌고 가시고 지금 비중을 실기는 지금 15만 원 썼으니까 만약 눌림목 주면 한 13만 원, 뭐 13원 이하 13원 그때 비중을 8% 더 사서 15% 확보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살 때 본인은 잘 사요. 잘 사고 본인 실력이 괜찮으니까 비중을 좀 더 따박따박 싣고 가시는 게 좋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니님께서 한국가스공사 37,700원에 10%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단기 중기 전략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과거로 치면은 이런 걸 굴뚝주라고 그러거든요. 굴뚝주. 뭐냐면은 성장성은 없습니다. 성장성은 없는데 꾸준한 캐시카우가 되는 거. 돈은 되는 회사. 뭐 우리가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솔직히 그 가스를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기는 있죠, 그죠? 예, 근데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굴뚝주라 그럽니다. 돈은 되는데 성장성이 없다. 이런 종목권들은 대부분 다 잘 쉽게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권들이 또 장단점이 있는데 시장이 좋을 때 많이 못 갑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 또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이런 그 굴뚝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잠시 봤는데
오늘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에 개파락 떨어지면서 여기서 매도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반등 없이 쭉 장마감할 때 계속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3분봉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33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이 27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해가지고 60만 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아니 100만 주 거래량 터졌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가지고 60만 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61만 주를 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끌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단체,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한 회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회사가 여러 개 분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은요, 개인은 한 명당 뿔뿔이 다 흩어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민이 5천만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주식 인구가 약 한 1,000만이 좀 넘는데요. 우리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주식 하는 사람들 한 500만 명만 모아봅시다. 한 곳에. 그래가지고 종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 오늘 이거 끌어올립시다. 안 올라가겠습니까? 500만 명이 사는데. 올라갑니다. 외국인 기관 못 덤빕니다. 그런데요. 500만 명이 어디에다가 500만 명을 모을 겁니까? 못 모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들 진짜 말 그대로 1,000명만 모아도 있지 않습니까? 끌어올리거든요. 안 모아집니다, 근데.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팔아붙는데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거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산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 기관이 또 판다? 아,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주봉의 흐름을 보니까 주봉도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여기 지금 거의 뭐 마지노선까지는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저점이 얼마냐면은 32,350원, 이쪽에 좌측에 보니까 29,600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35,850원, 그럼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10% 이상은 더 빠질 자리가 있어요. 근데 10%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여기까지? 10%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10% 매수했는데, 보니까 10% 매수했는데, 요거 수익 보려고? 지금 보니까 37,7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1,몇백 원 그 손실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5%, 6% 정도, 5%, 6% 정도, 6% 좀 안 되겠네요. 저는 이 정도 같으면요. 내일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하고 다시 흐름이 바뀔 때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가지고 60만 주,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60만 주를 넘게 두들겨 팼는데 그러면은 양보해야지요. 왜 외국인 기관은 주가를 안 끌어올리겠다고 이미 얼음장을 놨지 않습니까? 패를 다 보여줬잖아요. 패를 다 보여줬는데 내가 이 종목에 목숨을 건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질 것 뻔히 아는데 이걸 갖다가 매매를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도 분위기가 안 좋다. 바로 손절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한국가스공사를 다시 한 번 더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보니까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신 게. 어제 요 며칠 사이에 사신 거네요. 며칠 사이에 사신 건데 왜 오늘 이 종목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외국인 기관이. 찝찝하죠, 그죠? 저라면 일단 내일 만약에 이게 반대로
반대로 갭상승 출발해가 양봉으로 다시 떴다? 아, 그러면 보유 관점 가야죠. 그러면 다시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소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음봉이다?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종목입니다. 세계평안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한진칼 11만 5천 원에 5%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이런 급등주 매매는 거의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매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셔요 했는데요. 어제 결국 상한가가 오늘 또 상한가 가서 15만인데 와 11만에 갔으니까 뭐 3만 5천 수익 났으니까 금방 돈 벌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5% 사가지고 따블 먹어도 그 돈도 안 됐는데 이분은 잘 모르잖아요. 차트 모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괜찮게 했는데 초보자가 도박해서 첫 끝발이 대박이 터지면 집안 가산 다 탕진합니다. 이것은 도박계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 2020년도 동학개미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이 57% 비중에서 49%까지 팔아가지고 끝없이 팔고 있는데 동학개미 모아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파는 것을 이긴다 그래서 다 사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삼성그룹주 장기 투자. 그런데 동학개미는 말도 동학개미로 붙여서 동학은 실패한 거죠. 원래 제가 최씨잖아요. 저의 최씨형 시조에 이제 제가 선조인데 전봉준 이제 동학의 실질 행동대장이죠. 전봉준이 가격하게 해서 동학이 실패한 거예요. 공주가서 다 토벌됐는데 이게 원래는 사상이 동학 사상 아주 온건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질되면서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동학은 이 동학개미가 사는 주식은 좀 실패한다 반드시 20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공부 안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도 장이 좋아 잠깐 올라가 이렇게 벌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또 그냥 21년도 해서 막 고점에서 아무거나 사서 또 물렸다가 막 카카오 엄청 사 또 물리고 또 이제 다시 또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막 버스골든산 LG 이런 또 사 물려 있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정석적으로 배워서 가야 돼요. 이거 보시면 수익이 나서 괜찮아요. 근데 사실 한진칼을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지금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 나오는 주식이 지금 10조, 시가총액 10조예요. 아마 이분은 시가총액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주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시장가 뭐 한 단 사도 무가 5분 많이 비싸든지 싸든지 알고 물을 사잖아요. 그럼 쌀 때까지 기다리든지 조금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 그냥 해요. 왜냐면 금방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세월이 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예 나는 내가 실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파악해서 나는 차트를 몰라요. 그러면 매매하지 않는 주식을 사야죠. 나는 또 재무제표도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럼 재무제표도 모르고 잘 몰라요. 분석도.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주식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세계 최고 좋은 기업을 찾아서 지금 좋은 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좋아지고 계속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죠? 그걸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뭐예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상을 지금 앞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그런 주식이 내 계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모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를 많이 빠져서 사면 되든지 맨날 사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서. 그것처럼 보면 손해날 수가 없어요, 주식이. 그것처럼 지금 한진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문가라고 뭐 쪽쟁이, 뭐 점쟁이가 아니고 점쟁이도 틀리잖아요. 점쟁이는 전문가는 점쟁이 안 해요.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뭐 업황 분석 전체 흐름 뭐 이런 추세를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어 이틀 동안. 그런데 상한가 가 있잖아요. 유통 물량 적은 거예요. 지금 한 70% 정도가 거의 70명 다 대주주들이 1대 2대 국민연금하고 이런 게 다 갖고 있어요. 유통 물량 한 1,500만 주 정도 돌아다니나.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장식 M&A 붙어서 지분 싸움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보겠죠. 적정도 내려오니까. 그런데 호반그룹이 2대 주주가 지금 계속 아마 경영권을 뭐 탈취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자, 저 보면 이제 지분율이 있어요.
지분율이 있으면 지분율이 조원태 회장이 30%고 지금 호반건설 최근 한 20% 가까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거 더 모아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막 하는데 그러면 개인만 지금 매매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개인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지분이 더 사도 되는 건 있고 그래서 내일 정도에 우선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게 딱 지지선을 구축해서 가야 돼요. 급등주들은. 그럼 지지선이 금방 상한가 때 금방 한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라고 있죠. 이거 감시 그 서버 주문을 하면 돼요. 한국투자라 이런 거 뭐 서버 주문하면 내 그 가격감 바로 주문이 나가게. 요거는 14만 단기적으로 보면 60분 보면 이것은 14만 2천 원 반드시 14만 3천 원 지켜야 되는데 잠깐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15분 보면 그것도 넣는데 행보하고 있잖아요. 상한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미 오늘 벌써 한 번, 두 번, 아니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서투켓을 이만큼 내려왔어. 이거 내일 빠져요. 일단 기술적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유지했지만 상한가 유지한 가격이 보시니까 23,000 주잖아요. 내가 만주 갖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저는 때리겠네요. 그러면 금방 내려가겠죠? 그래서 먹은 건 좀 그래서 요것은 뭐 그래도 아침에 뜨면 내일 흔들릴 것 같은데 지금 며칠째 3일째자 내일이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고가 나오면 일단은 팔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저 위에 그죠? 이건 모르시니까 팔고 아니면 13만 9천 원을 손절가를 하고 근데 이게 등락 13만 9천 원 금방 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일 팔고 나오시고 뭐 비중도 얼마 안 된다 해봤자 이게 주식을 이미 이런 걸로 해서 재미 붙으면 그 다음에 좋은 주식 꾸준히 들고 가서 이렇게 복리 투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저는 팔라고 내일 아침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 13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상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한농화성 14,650원 10% 비중이시네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초보든 고수든 고수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초보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사기 쉬운 주식은요 수익이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강한 주식은요 절대 나한테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먼저 선점을 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타이밍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찾아내고 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주식 시작 해가지고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3년, 5년 지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그냥 막 움직이면 보는 거고 수익 안 납니다. 근데 공부 적당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분들은 수익이 조금씩 납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년, 5년이 이상 지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완전 스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식 이거 매매해가지고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공짜로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어느 정도 하는가? 솔직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아무리 주식 공부를 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구합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런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네. 계속 연구합니다. 그럼 제가 이 한농화성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 한농화성을 보면은 이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1사분기에 매출은 2,474억, 영업이익은 60억. 영업이익은 흑자 나왔거든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60%가 감소했어요. 자, 그럼 한농화성 한번 봅시다. 한농화성은 2월 달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았죠. 이거 조정은 제가 여기서 이 거래량은 별거 아닙니다. 이 앞에 매수 들어온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정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죠. 왜 빠진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이런 흐름이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이건 시장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예? 그럼 차트 어지간히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깨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면은 뭐 말 조금 잘 못하고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막 깔아뭉개시던데, 예? 여러분들 까놓고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붙어도, 예? 여러분들한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딱 보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님 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솔직히 이건 어떻게 보면 선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앞으로 움직일 걸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종목이 밑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시장이 관세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저점을 자꾸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저점들을 갖다가 딱 확보를 해주잖아요. 이 구간만 안 깨면 된단 말이에요. 이 구간만. 그럼 여기는 매수,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여기를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 좌측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기준, 뭔가가 이렇게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들어왔다든지 세력들이 들어와가 관리를 한다든지 이게 뭔가가 있는 자리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뭔가 흐름이 흐름이 나오죠. 이거 이탈하면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여기서 지지 나오고 여기 지지 나오고 그럼 이거는 여기가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니까 박상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자리를 노리고 이걸 갖다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박상수님은 매수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적당하게 지금 잘 매수를 하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다만 조금 아쉽다면 10%를 조금 더 나눠 가지고 조금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별로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날아가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주봉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여기 이 이평이 참 여기 이 구간이 좀 아쉽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리는 게 뭐냐면 한농화성 한 번은 제가 갈 것 같아요.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구간이 분명히 저항 자리로 한번 작용할 겁니다. 여기 뭐 보면은 15,300원에서 여기 15,900원 이 정도 여기 요 앞자리 있죠. 여기 앞자리 여기가 탁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나오는데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짧게는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상수님께서 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잘 정하시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을 내드리면은 저는 15,300원에서 한 15,900원 이 정도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수익 매도 체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돌파하면은 아니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간다? 아이 그러면 땡큐죠. 근데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챙기고 다시 다른 종목 보든지 기회를 노리신다든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상수님 매수 잘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주린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마음 AI 24,700원에 15%입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목표가 이미 갔는데요.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거래가 여기 상한가 가면서 거래가 실려서 지금은 잘 유지하고 있어요.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거 위로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700원 만약에 샀다면 정말 이렇게 3일 동안 최고가에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실력이 엄청나세요. 그러면 최고가 사는 실력이. 그래서 뒷북 투자를 한 거죠. 조금 물렸으니까 24,700원이니까 지금 목표가를 얼마로 손절을 하든지 그래도 먹겠다는 거죠.
AI가 좋다고 요즘 AI 시대니까 뭐 앞으로 AI 펀드 뭐 차기 정부에서 100조 AI 펀드를 구성하니 뭐 저기 그러니까 AI 주식은 마음 AI니까 뭐 회사 이름도 AI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지지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지금 현재 28,000원이죠? 지켜줘야 되고. 그런데, 아마 24,700원 샀다는 것은, 차트를 잘 못 보기 초보자세요. 이 주식은 사면 그건 여기서 19,000원 요 돌파할 때 그냥 다 질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실리면서 9,000원 돌파니까 25. 그럼 여기서 보고 있다가 아침에 이미 16,000에서 이미 10%씩 올라오는데, 20%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7, 8% 이제 8% 정도 안착은 그 다음 14%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딱 오면 이제 상한가일지 여부에 14% 가면 18% 나가다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따박 사면 되거든요. 16,000원이니까 19,000원 정도니까, 한 20%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사도 리스크 없다고 생각되는 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요거 사야 되잖아야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못하니까 보세요.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목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거래량이 엄청 실렸잖아요. 여기에 23년도 8월에.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 AI라고 그러죠. AI를 붙었다고 왜 AI를 마음 AI를 사나. AI 관련주 사고 싶어. 왜 23년도 엔비디아 사지. 왜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차트도 모르고 이 회사도 분석도 못하고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 매출도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 조금만 종업원도 지금 이래서 영업 적자로 50억 70억 내고 매출 100억 중에 영업 적자 70억 지금도 못 먹어 살리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적자가 계속 몇 년 나는 주식을 AI라 기업에서 딱 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회사도 모르고 그 회사에 내 돈 1원이나 투자합니까? 그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세계 사람 다 그냥 24 엔비디아만 사면 되잖아요. 저는 한 뚝만 하면 다 사줘요. 증권사. 그런데 난 미국 주식 안 해봐가지고 마음 AI를 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I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거든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AI 뭐 수혜주가 어디 있습니까? 솔프웨어. AI 반도체도 제대로 안 거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그러다 거기 연구소에도 지금 AI 반도체 엔비디아 칩을 사놓고 구동이 안 되고 전기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연구조차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AI 뒤쳐져 있습니다. 그럼 AI 주식 사고 싶어 미국으로 가야 되죠. 본거지로.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증권사 전화해도 다 알아요. 해가지고 그냥 나는 AI 시스템 구축하는 AI 반도체로 시스템 구축해 솔루션 만들어서 뭐 플랫폼 만들 이런 게 세계 1등이 지금 현재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뭐예요? 팔란티어 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팔란티어 오늘 또 올라가네요. 129달러인데 눈만 뜨면 아무 때나 사도 손실이 없어요. 1년 여기서부터 20배나 올라왔는데 지금 30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년 전에 작년에 사도 그렇지만 지금 사도 올해 4월에 폭락했을 때 60달러 70달러인데 위기가 있을 때 모든 주식 팔고 팔란티어만 딱 사도 지금 바로 100% 왔습니다. 지금 사도 400, 500달러 기본 가는 거예요, 주식은.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27년도까지. 왜냐면 27년도까지 AI 솔루션 구축을 계속 하니까 정점까지 아니. 그러니까 분석할 조차도 없어요. 분석 안 해도 됩니다. 과거 엔비디아사 많이 갖고 있듯이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게 잘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에 있는 코스닥의 적자 기업 지금 몇 년간 적자잖아요. 요거 한 번도 필라면 안 보신 거예요. HT에서 주식하신 분이 핸드폰으로만 해요. 유튜브 보고. 컴퓨터도 한 대도 없어요. 돈 벌어서 컴퓨터 사고 분석을 해봐야 되죠. 최소한 여러 컨센서스 보시면 작년에 78억 매출에 71억이 적자예요. 지금도 못 먹이를 사는 회사예요. 이런 것을 왜 내 돈을 투자합니까? 차트 보고 그럼 차트 귀신이 되든지 보시면 차트 보고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 갈 때 이미 일봉 차트 보면 여기서 사서 먹고 나왔어야 되죠. 자, 그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기준으로 28,000원 지지선이 찍히면 이따가 다시 치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표가 25,000 현재 25,000이니까 25,000원을 반드시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해야만 다시 위로 갈 수가 있는데 28년도 보면 4만 원의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23년도 갔다가 그러면 이 주식은 아주 좀 험한 종목이에요. 한 일주일 잠깐 갔다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 갔다 안 가는 거예요. 즉 약한 세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약한 세력이 하는 주식으로 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 AI 저거 휴머노이드 AI예요. 지금 뭐 지난번 제가 이거 로보티즈라도 이거 오늘 산 거잖아요. 흑자전화 막 이렇게 되는 그 성장주를 사야지.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고 마음 용어만 이렇게 AI에 붙은 건 관심을 끄는 게 좋습니다. 전 그래서 내일 21,000원 지지하면 되고요. 다시 올라간다면 25,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드릴 테니까 거기서 본전에서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 잘 모르시는 적자 기업은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KYS님께서 현대글로비스 매수를 하셨네요. 128,000원, 20% 비중이네요.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물류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보니까 그 현대차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현대차보다 현대차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글로비스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신 지가 한 달이 넘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단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외국인들 조금 들어오고 기관들 조금 들어오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 있잖아요. 폭발적으로 팍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확 터져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이게 뚫고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대충 거래량 터져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또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이 시가총액도 8조 이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단가도 큰 종목이고. 이런 거는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하고 동시에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뭔가 딱 밑에서 있잖아요. 잠잠하게 소리 소문 없이 막 외국인들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또 과열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얘도 지금 눈치 막 보다가 지금 반등 딱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점은 거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월봉을 놓고 봤을 때 좌측에 보니까 과거에 여기 저점이 있어요. 과거에 보니까 여기 과거에 저점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추세는 아니에요. 나쁜 추세는 아니고 주봉이라든지 주봉하고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추세 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큰 흐름을 봤을 때, 짧은 흐름 말고요.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 중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현대글로비스를 조금 짧게 보고 대응을 하셨다라면은 사실 이 수익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짧은 기간에 수익 보려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수익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길게 보고 가시려고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얼마를 돌파를 해야 되냐면요. 124,000원, 5,000원. 124,000원, 5,000원 여기 이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이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같으면은 우리 지금 매수가하고 만약에 시세가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매수가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시더라. 제가 올라왔을 때 한번 파시라고 하셨던 분이 있죠. 한번 팔았다가 이제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분. 엔젤 로보틱스 이 종목하고는 틀려요. 엔젤 로보틱스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고 얘는 올라갔다가 조정받아도 크게 조정이 안 나오는 자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시간 투자하고 125,000원 돌파 받다가 125,0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게임 끝.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 투자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그게 이제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직전 고점이 지금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이니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15만 원을 돌파를 못 한다라면은 조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나중에 12만 5천 원 돌파를 하고 그때 만약에 뭐 전문가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준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답변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그때 대해서 또 질문하신다라면 저는 또 장기적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투자를 하시고 12만 5천 원 여기 돌파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게임 시작인 겁니다. 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또 다시, 이혜경님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15,630원 10%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기술 기업이죠. 그래서 시어스니까, 요게 이제 입는, 이제 모비케어라고 심전도, 그래서 입어서 심전도를 검사할 수 있고, 또 암 환자는 이런, 입원했을 때, 하는 거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의료 솔루션 기업이라서, 실적이 뭐 영업 손실이 많이 줄었는데, 20억대에서 6억을 줄였어요. 최근 들어 올라가고 있죠. 근데 거래가 적잖아요. 적어서 지난번에 이런 주식은 상장할 때는 엄청난 기대로 이게 24년도 의료 AI에서 AI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했으면 내려왔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모양도 괜찮아요. 그래서 16,700원까지는 목표가를 드릴 수가 있고요. 16,700원. 그래서, 이제 흑자가 올해 흑자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영업이 줄고 있고 우리나라에 뭐 웨어러블 심전도라든지 이런 건 좀 할 수 있으니까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회사들 의료 AI 기업들이 앞으로는 뭐 성장하니까 그나마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10,000원대 초반이니까 기본적으로 가게 되면 뭐 17,000원 내외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비중이 15%네요. 그래서 올라가면 그 정도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거래가 적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낮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소형주고 해서 2천억 정도 시가총액. 지금 적정 주가입니다. 올해, 2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뭐 한 10보면 2천억 정도니까 시가총액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보고 좀 더 뭐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손절가를 14,000원 정도 보고 손절선을 꼭 지키시고. 근데 지금 사신 가격 15,630원이에요. 지금 오늘 사셨다는 거죠. 이미 좀 늦었어요. 보시면 실적도 다 나왔고 7일째 산 거잖아요. 5일, 7일. 늦었죠? 그래서 보면 뭐 하루 이틀 가면 또 잘 안 가는 주식이에요. 저 사람들이 관심이 적게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주식은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매물대를 당긴 매물대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16,700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예, 그 지난주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도 가고요.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렇게 종목 진단 이제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히든 카드 보러 갔는데 먼저 제가 리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날 제가 추천한 현대오토 앱이라고 있거든요. 10만 원 초반인데 현대오토 앱은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려서 보시면 매물이 여기 많아요. 14만 5천인가 이게 15만. 그래서 목표가는 왔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거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대오토웨버 정도 한 6월 달에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소외돼 있어서 뭐 계속 가지고 이익 났으면 가지고 가도 되는데 목표가 왔으니까 이제 14만 5천 원 정도 가면 이익 실현하고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히든카드 가겠습니다. 히든카드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2월 때 한 건데요. AI산 인프라 구축소의 원자력주입니다. 원자력주. 그래서 원자력주가 지금 왜 그냥 차기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라면 원자력이 과거 문재인 때처럼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원자력 가지 않으면 지금 이 AI 혁명 시대에 전력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는 23년부터 신규 정부는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주만 합니다. 즉 AI 혁명 시대 최고의 정점은 그 2035년도라고 보는데 그게 인조인간 시대가 개화가 되는 게 2035년도예요. 그럼 2035년도에 인조인간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지구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기존 지구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지구에 뭐 새로 똑같은 지구 한 개 더 생기는 게 우리 지구 안에 80억 명 인구는 계속 줄어갈 것이고 새로운 인조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35년부터 그러면 정말 배를 잘라봐야만 인간인지 기계인지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과 똑같은 인조인간 시대가 되면 그러면 2035년까지 그때 35년까지 그 AI 혁명시 최정점 인조인 거기에서 소비하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AI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라는 플랫폼을 하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고요. 그걸 하면 자율주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도 있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인간 줄어들고 하면 기계가 쓰려면 뭐 주변 요소에 즉 휴머노이드 로봇, 저 인조인간들이 모이는 큰 집합체 같은 뭐 터미널 같은 이런데 옆에 SMR이라든지 원자력이 있어야 작은 소형 원자료가 많아야만 그걸 쉽게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원자력은 새로 또 소형 원자로 시대가 이제부터 아직 개발 단계에서 상용화가 조만간 돼서 몇 년 뒤에 돼서 2035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이 원자력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전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행정명 지난번에 했었고 그래서 폐쇄발전소 재가동하기로 행정명이 됐고 SMR 가동 등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앞으로 수년 안에 뭐 원자력도 2~3배를 늘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인프라 전력선을 설비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거리가 멀어서 땅덩이가 커서 이게 전력선을 깔아서 수력 발전을 한 것을 갖다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자력 크게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AI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 에너지의 정책에 대한은 바로 이쪽 원자력이다. 이건 제가 말하는 대형 원자로가 아니고 소형 원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부족 근본 해결책은 이 SMR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 개화가 2, 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될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주식에 올라온 그쪽 뭐 현대건설도 지금 거의 따블었고 1월달 대비해서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따블었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앞으로 주가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금방 시작할 때 뭐 AI 혁명 시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시마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마다 소형 원자로를 갖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해야 되고 이제 27년도 정도에는 대다수 AI 데이터 센터가 다 완공이 되고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뭐 시작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기로는 안 되고 그럼 관련된 그 옆에 데이터 센터 옆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력을 공급하는 게 당장 급한 것은 뭐 태양광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2, 3년 걸리니까 소형 원자로는 그러면 2, 3년은 그래서 지금부터 수주가 짝짝짝짝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원자력주가 과거에처럼 뭐 한전 관련된 원자력주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대형 원자력이 아니라 소형 원자로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소형 원자로는 전부 다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크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희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는 뭐 이렇게 한전 KPS, 한전기술, 한국전력, 하이로컬, 우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다수 뭐 원자력주죠. 그래서 원자력주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의 원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4월 7일 날인가 하나솔루션 찔러라 이렇게 막 동방서 1등 치고 유튜브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인의 시선에서 금요일 날 지금은 하나솔루션 시대 뭐 하나솔루션 근데 지난 그 다음 주엔 제가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시대예요.
두 개가 핵심이다. 에너지는 다른 전력주, 현대 이런 거 아니라 그리고 LS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지금 대형 원전도 체코라도 이런 거 했으니까 관련돼 앞으로도 성장을 하고요. 사우디도 앞으로 2개 정도 원전을 한다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계속 해도 우리는 신규는 하기 쉽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 SMR 관련된 업무 협약을 한 게 관련된 한 게 지금 현대건설도 20건이 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제조용이 아마 글로벌 탑티어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이런 것도 주가도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같이 주가도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요 뉴스케일과 뉴스케일 파워란 이제 엑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갖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 SMR을 여러 가지 회사들, 원전 관리 회사로 업무 협약을 해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앞으로 쭉쭉 나오는데 특히 미국에 가서 수주를 하려면 뉴스케일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미국의 AI 반도체가 고성장해서 그의 원전이 필요할 때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이 소형 원자로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수주 목표가 한 11.1천억인데요. 작년보다 4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2, 3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이런 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때는 팔아야 되고요. 실적 나오기 전에 이 수주 나올 때 수주가 시작되면 이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 가격 매수가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이렇게 5.56% 올라갔습니다. KRX는 통합으로 보면 5.9% 올라가서 31,400원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떴잖아요. 그죠? 다 떴어요. 저기에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가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추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 그냥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다 돌파했습니다. 여기를 지금 3만 여기를 그러면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차트가 그 다음 단계는 지금 현재 여기에요. 5만 원대입니다. 또 5만 원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모멘텀 여름까지 정도까지. 그럼 지금보다 70%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설명한 대로 된다면 10만 원대 가지 않을까 보고 그래서 저는 내일 시초가 사서 이번 6개월 목표가입니다. 53,000 손절가 26,000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리뷰 종목이 있네요. 저한테 3월 12일 날 추천드렸었고요. 로보티즈입니다. 네, 매수가가 34,000원 부근이네요.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네, 상한가 갔고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2,500원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지금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죠? 보시면 신고가예요. 거래량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아직까지 많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지금 많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 갈 때 지금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내일까지는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한번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이건 주봉 흐름이 장대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위로 조금 더 충분히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조정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 접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5만 원 이상 5만 원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얼마까지 갈지 거래량이 얼마나 더 터지면서 끌어올릴지 이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시다라면은 5만 원 이상에서 얼마까지 더 가느냐 그걸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면은 이제 단기 조정권에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오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더 터진다 그러면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보시면은 거래량이 덜 터졌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한 이만큼 터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내일 거래량이 터질지 내일 모레가 거래량이 터질지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오늘 히든 섹터를 가지고 나온 거는 추세 진입 관련주입니다. 추세 진입 관련주. 왜 추세 진입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시장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은 지금 일목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목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평도 돌파를 하고 구름대 돌파하고 일목 구름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우상향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단기 목표가가 2650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여기 2680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2650에서 2680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와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그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하고 비슷하게 맞춰야죠. 그러니까 추세 진입하는 종목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목균융표상 구름대 상단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중장기 이평을 돌파를 했죠. 그죠?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배열도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배열도로 맞춘다라는 건 뭐냐? 추세로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장기평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배열도로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배열도로 만든다는 건 추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중장기 이평을 돌파를 하거나, 예? 혹은 중기 이평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돌파 중인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예? 그래서 그 배열도가 형성되면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접근하는 종목군들. 그렇게 봤을 때 히든 종목군을 6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히든 종목 6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삼성물산, 신한지주, DL,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반도체 관련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죠. 그런데 오늘 히든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력 생산 제품이 디램하고 랜드 프레시입니다. 근데 1분기 때 실적을 보면 매출이 17조 6,391억, 전년 동기 대비가 41.9%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157.8%가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8조 1,0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23%가 증가했습니다. 왜 얘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느냐? AI 서버용 메모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AI 서버용 메모리가 수요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향 HBM, 고대역 반도체 메모리의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그러한 포인트가 결국은 엔비디아죠. 그리고 솔리다임의 SSD 수주 호조도 힘입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사우디에서 이제 18,000개, 18,000개 이상 판매 예정 중이다. HBM을.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이제 매수 중이고요. 자, SK 하이닉스를 보게 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중장기 이평을 돌파하고 있다. 중장기 이평을 돌파를 하고 있다. 중장기 이평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중장기 이평을 돌파를 못하면 추세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배열도도 정배열이 안 돼요. 시세가 좋으려면 정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짧게 정배열이 된 거는 단기적으로 좋지만은 길게 보려면은 정배열이 돼야 되고 배열도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이평하고
그러니까 장기, 중장기 이평을 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구름대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구름대 딱 돌파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시장도 돌파를 했고 얘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목표치가 여기까지 여기에요. 목표치가 여기입니다. 단기 목표치입니다. 22,000원에서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갔다가 조정을 줄지.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조정을 줄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줄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오늘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최고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19만 원,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여기 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 라인을 지지를 하거나 이 영역에 들어오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손절은 어디로 잡을까? 손절은 조금 아래쪽으로 잡으세요. 18만 3천 원. 18만 3천 원. 18만 3천 원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구름대 하단이거든요. 이 구름대 하단 이탈하면은 이건 추세가 붕괴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매수가를 낮게 잡아서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 가격대가 19만 5천 원 이하로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9만 8천 원에서 20만 원 부근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9만 8천 원에서 20만 원 지지를 보고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19만 8천 원 이탈했을 때 19만에서 19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할 거냐, 요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봉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주봉이 큰 흐름에서 지금 안 벗어난 거거든요. 그죠? 큰 흐름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잠시 흔들렸다가 작년에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나서 흔들렸잖아요. 이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면 흔들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월봉 한번 봐보십시오. 월봉이 여기서 장대봉이 나오잖아요. 그죠? 월봉이 장대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 흐름은 좀 조정으로 갑니다. 이게 여기가 언제냐면 6월달이잖아요. 6월달이면 이미 반기입니다. 반기면은 반기 차트로 보면은 반기 차트가 장대봉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대봉이 그냥 장대봉이 아니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연결이 되어 온, 그러니까 양봉이 3개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이제 나왔죠?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가격 조정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이제 올라탔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23만 원만 돌파하면은 제가 볼 때는 25만 원 테스트 합니다. 25만 원 이상까지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23만 원 돌파, 25만 원까지 돌파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3만 원 정해드리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하고 히든카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일요일 저녁에 8시에 이제 돈 버는 방법, 거액자산가의 길이란 거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저녁도 편히 주무시고요.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